안녕하십니까, 육식인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기업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업 현황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600억 정도이며 1년간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이 저조해 왔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금융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용정보 조회를 네이버페이에서도 하고 토스에서도 하고 카카오페이에서도 하고 이제 너무 근데 조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사에서 더 이상 조회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초반 흥행 성공이라고 하고 4일 동안 1,806억 원 대출금 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사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동사는 기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개인신용정보 자산관리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 쪽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기업 신용정보조의 20%, 채권 추심 13% 이렇게 매출 비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스 그룹 좌측에 보이는 출자 구조는 나이스 그룹의 출자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상장사들입니다. 이렇게 좀 나이스 그룹의 상장사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나이스 평가 정보를 표시해 놨습니다. 신용정보 회사들 중에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지분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측으로 제가 좀 나이스 평가 정보만 발라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나이스 홀딩스가 43%의 지분을 들고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 밑에 나이스 신용 정보, 나이스 진위 데이터, 인베스트 대부 이렇게 자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 정보에서 나이스 인베스트 대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이스 인베스트 대부가 이제 추심 쪽을 하는 쪽입니다. 진위 데이터는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빅데이터를 하는 자회사입니다. 주요 주주로는 나이스 홀딩스가 4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로 인베스코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6.42%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5월 동안 장내에서 매수해서 많이 좀 매집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금융권, 주로 대기업이나 비금융권, 아니죠. 금융권, 은행이나 비금융권, 대기업, 죄송합니다. 해서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개인이나 이제 그 기업 쪽에 신용정보들을 이제 조사해서 금융권이나 비금융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앞서 매출 구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신용 정보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데 이 나이스 지킴이라는 서비스에서 개인 신용정보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250원 구독료를 내면 신용조회 차단, 명의도용 차단, 가족신용관리 명의보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신용점수 그리고 자산관리, 소비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뭐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도 하는 서비스들이죠. 네, 이렇게 좀 유사한 서비스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W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볼 때 직접 살짝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나이스 평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 조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 영상인 이크레더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기업들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신용정보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나이스 평가 정보를 쳐놨는데 전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의 IR 자료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뷰로 이제 이걸 이제 CB라고 하는데, 이게 CB가 신용 정보 조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슈머는 이제 개인 신용 정보, 코퍼레이션 기업 신용 정보, 이렇게 이거를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하고 있고, 마이 데이터, 아까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자회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하고 있고, 해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하고 있고, 그리고 추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 보면 그 CB 관련 전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 환경 및 경쟁력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국내 주요 12사 3사의 매출 비중입니다. 2011년과 22년의 시장 점유율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개인 신용정보, 아래는 기업 신용정보의 시장 점유율을 2011년과 22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201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이 11년간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 어, 이런 업계는 좀 처음 봤습니다. 예, 너무 변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신용정보회사는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실적에는 어떤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요 신용정보 업황이 더 중요한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자료도 IR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개인 신용정보 사업에서는 제가 아까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핀테크 플랫폼 연계 대출 상품 확대에 따른 신용정보 조회량 증가 지속,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업 신용정보에서는 TCB, 그러니까 기업 기업 신용정보 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단가 인하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된다. 요거 이제 그 앞선 영상인 이크레더블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크로스 체크가 된 셈입니다. 예,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실적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매출이 꺾인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여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이고 노란색 꺾은 선이 영업이익률인데 2022년 3, 4분기를 기준으로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 그 시가총액인데요. 그 전부터 좀 시가총액이 좀 많이 꺾여 내려왔습니다. 네, 이 주가의 큰 하락은 여기서 좀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 2022년에 요 하락하는 것을 좀 선반영한 것으로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월 영상이었던 이크레더블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해봤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크레더블이 매출의 성장이 좋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성장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성장률이 더 좋았는데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그 시장 점유율 쪽에서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11년 동안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좀 여기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크레더블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노란색 꺾은 선이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자본, 녹색이 부채인데요. 이 그 부채 비율이 30%에서 50%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회사에서 좀 조절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은 좀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자산 부채 쪽을 확인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 노란색 꺾은 선이 순금융자산인데, 순금융자산도 2022년에 감소를 했지만 그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순운전자본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운전자본이나 순운전자본. 이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 더하기 재고자산 빼기 매입채무입니다. 매출채권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외상을 다른 거가 이제 매출채권이고,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매입채무는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외상으로 한 거죠. 그건데 그 순운전자본이 이제 노란색이 이제 순운전자본이 이제 마이너스다. 재고 자산은 없죠. 신용정보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는 없고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외상 줄 돈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더 융통하기 좋은 거죠. 다른 그 외상이 다른 회사에 많다는 얘기는 거기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건데 매입 채무가 더 많다는 얘기는 좋은 겁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FCF,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FCF입니다. 즉 프리캐시 플로우인데 2020년 이후로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영업 현금 흐름과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 마이너스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빨간색이 영업 현금 흐름이고 노란색이 영업이익인데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 가치 쪽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PER 밴드, PBR 밴드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네, 여기 보시면 밴드의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왜 밴드상 하단에 있을까? 시장이 틀렸을까? 맞을까?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업황이 요즘 안 좋죠.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가계부채가 더 많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게 좀 반영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의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좀 그 전에 먼저 선반영해서 밸류가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나이스 평가 정보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크레더블이 더 낮고요. 나이스 DMB도 나이스 평가 정보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PER로 보면은 나이스 DMB가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그 경쟁사 상대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는 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좀 열세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였던 대환대출 플랫폼, 그러니까 개인 신용 정보 조회에 대해서는 이크레더블이나 나이스 DMB는 이제 기업 신용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와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배당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여기 보시면 녹색 요 막대 그래프가 주당 배당금인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주당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 주당 현금 흐름은 17년에도 감소를 한 바가 있고 20년을 이후로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은 깎지 않고 꾸준히 배당 컷 없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3.38% 정도 됩니다. 네, 주담 통화 내용, 요게 좀 핵심입니다. 네, 요 보시면 가격 변동 추이에는 정액제 또는 종량제로 계약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종량제라고 한다면 양이 많아질수록 조회 양이 많아질수록 매출액이 커지니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주담 통화를 해보니까 제1금융권이나 일부 제2금융권은 정액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든지 개인 신용정보 양이 많던지 적던지 연초에 계약된 금액만큼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업을 하는 곳이나 제2금융권, 여기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는 좀 적겠죠, 비중이. 거기만 이제 종량제여가지고, 그래서 대환대출 플랫폼의 영향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정액제 계약 갱신 주기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연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담 통화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향후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신용대출 금리 조회가 계속, 그러니까 뭐 9월이나 10월 이렇게 3, 4분기, 4, 4분기 갈수록 계속 이렇게 조회가 많아진다면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정액 가격이 상승돼서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당장은 대환대출 및 신용 조회 건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입니다. 강점으로는 신용정보업계의 강자입니다. 모든 영역, 전 영역에 신용정보에서 돈이 되는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입니다. PER 13 정도 됩니다. 배당 컷이 없습니다. 네, 프리캐시 플로우가 감소할 때도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늘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약점으로는 국내 경기에 좀 연동된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베타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회사는 성장성이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기 때문에 약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리 싼 편이 아닙니다. 나이스 DMB가 더 저렴하죠. 그리고 대환대출에 의한 신용 조회가 계속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